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4일 다음 주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이틀 전에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FDA에서도 긴급 승인을 고려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내 증시가 세계 시장에 있어서 추가적인 악재가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5월 4일 주가는 상승으로 마감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우와 나스닥 모두 2%, 3%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술주인 애플 같은 경우에도 3.28%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D램과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 제조하는 마이크론 기업 같은 경우에도 무려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세계 시장에 있어서 주가의 상승을 저해하는 기사만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5월 4일 첫날 상승으로 마감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미국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자, 미국 증시 코로나19로 불거진 미중 갈등의 급락.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난 손실을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중국에다가 관련 책임을 묻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중국 측에다가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쏟아졌었는데, 특히나 어제 같은 날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발언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는 점이 그 전에 간간히 나왔던 중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증시를 보게 되면 다우와 나스닥 모두 2%, 3%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죠. 이틀 전에 렘데시비르 효과로 인해서 다우와 나스닥이 모두 2%, 3% 급등을 했었는데, 급등한 폭만큼 다시 도로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주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약 1.61% 하락을 하였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약 6% 가까운 큰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5월 4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있었던 렘데시비르 효과도 있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슈를 가장 크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렘데시비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기사로 FDA에서 긴급사용 승인 허가가 나왔죠. 이런 허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증시에는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증시들이 크게 요동을 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역전쟁이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23일에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 증시 추풍낙엽, 코스피 3%대 폭락,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실제로 3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미 투자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담은 행정명령을 서명한 날입니다. 이렇게 행정명령에 서명한 당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무려 3%의 폭락이 나왔거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4%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SK 하이닉스는 6%, 포스코는 약 5.5%, LG화학은 약 4%, 그리고 셀트리온도 약 3%,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하락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8년 3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가 시행된 날은 아니에요. 행정명령에 서명한 날이고,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날은 약 4개월 뒤인 7월 6일이거든요. 물론 7월 6일 당일에는 이렇게 행정명령에 서명한 3월 23일보다 하락의 폭이 적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에 불똥이 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좌측에 나와 있는 것이 미중 무역 분쟁을 간단하게 요약한 자료인데, 이걸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이 우측에 설명을 적어 놨어요. 일단 1차적으로 3월 23일 날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7월 6일 날 이 부분이 시행이 되었어요. 1차적으로 34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 수입품 중에 818종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액의 동일한 관세를 부과를 하였고요. 그리고 2차로 다시 관세 부과가 되었던 날이 약 2달 뒤인 9월 17일인데, 이때는 규모가 더 컸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에 600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작년 말이죠, 1단계 협상이 서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관세에 대해서는 철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북한 관계처럼 휴전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관세 폭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데, 그 여지의 시발점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왜 국내 증시에 불똥이 튀느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세계에 10대 수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액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독일도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큰 폭으로 수출 감소가 나타났지만, 그래도 수출 의존도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약 37% 정도가 수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출에 민감해서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수출이 감소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2017년 기준으로 중국에 수출한 수출액이 약 1421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79%가 중간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재라고 하면 어떤 완성품을 만들기 전에 필요한 부품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지난 3월 23일에 행정명령이 시행된 당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들의 수출 교역량이 크게 하락을 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만원에 들어올 것을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서 만원 하던 것이 12,500원으로 크게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중국 제품이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실 중국산 제품이라고 하면 저가에 쓰는 이런 합리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이런 목적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세가 크게 부과가 되면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제한이 되는 것이랑 한국과 무슨 관계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 제품의 중국 수출의 대부분은 중간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국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들이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중국산 핸드폰들이 수출이 되어야 되는데 수출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의 수출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 23일 날 미국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행정명령이 시행된 당일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더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중 무역 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는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실질적으로 발발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약 79%인 중간재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정말로 발발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가지시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량이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조금 포커스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